그치? 네. 그치? 뭐야? 아이고, 씨. 충전했었어야 되는데. 자, 넓이에 대한 얘기 나와보자. 넓이는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쭉 나와 있지, 그치? 네. 사용되는 내용들만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좀 가볼게. 우선,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하면 무조건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요것의 길이가 A고 요것의 길이가 H인 삼각형의 넓이야. 자, 이게 이제 높이지, 그치? 네. 즉,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뭐 말로 쓰면 밑변 곱하기 높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그치? 네. 식 자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요것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요것의 길이를 요것의 각을 세타라고 놓잖아? 네. 세타라고 놓으면 원래는 이제 세타가 아니라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면 여기가 C가 되는 거거든. 네. 이렇게 했을 때 높이를 나타내주는 높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높이는 사인밖에 없어. 네. 그래서 sin B라고 하는 것은 C분의 H가 될 거고 즉 H라고 하는 것은 C sin B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신 집어넣게 되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A지, 그지? 네. A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H지, 그지? 네. H 대신 이걸 집어넣으면 C sin 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저기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분명히 이거는 언제 나온 얘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얘기야. 네.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얘기고 중학교 3학년 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임각을 알고 있으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임각을 하나 알고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지금 발전되는 식이 뭐가 될 거냐면 자, 요것이 B가 되지, 그지? 네. 그러니까 넓이는 2분의 1 A, B, sin C 이것도 가능할 거고 마찬가지로 2분의 1 B, C, sin A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치? 네. 중학교 3학년 때 얘기했던 두 개의 변의 길이와 그 긴 각을 사인으로 잡아준다면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치? 네. 여기까지 되지, 그치?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행위야. 뭘 가지고 플러스를 시키냐면 우선 우선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R이지, 그치? 네. 자, 그러다 보니까 sin 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저 외웠어, 이? 네. 이거를 분명히 써서 외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R분의 A가 되고 sin B는 2R분의 B가 되고 sin C는 2R분의 C가 될 거야.
그치? 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식이 얘 대신에 sin A 대신에 sin B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sin B인데 이 sin B 대신에 뭘? 2R분의 B를 집어넣는다면 2분의 1 AC 2R분의 B지 그지? 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4R분의 ABC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말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거든.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 이 녀석은 이거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이것이 주어져 있다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원이 나오고 거기에 삼각형이 나오는데 여기에 길이가 A, B, C 전부 다 잡혀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 되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또다시 이 녀석을 다시 변형해서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 AC 대신에. 그럼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2분의 1 AC sin B인데 A와 C 대신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A 대신에는 2R sin A를 2R sin B를 sin C를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sin B가 되는 거니까 지워지게 되면 남는 것은 2R 제곱 sin A sin B sin C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러한 형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주어져 있으면 세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면 구할 수 있다.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원이 나오고 거기에 삼각형이 나왔는데 각도가 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반지름이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배운 공식은 꼴랑 2개야. 꼴랑 2개거든. 요거 하나. 꼴랑 2개야. 근데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가 뭔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 무슨 공식을 써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면 조금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네. 그 중에 이거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많이 나오는 편이야.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자, 우리 그리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가 이거밖에 없을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삼각형이 나와 있고 외접원에 찍으세요. 네. 외접원에서의 삼각형의 넓이가 있다는 거지. 외접원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것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상태는 당연히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게 높이가 되지, 그치? 네. 이게 높이가 되지? 네. 수직으로. 맞아?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요거 세 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 안에서 공통인 건 2분의 1 R이 공통이고 나머지는 세변의 길이와 같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의외로 굉장히 내접원의 형태가 나오면 무지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야. 특히나 이때 무엇을 제일 이제 심각하게 알아보냐면 지금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하면 세변의 길이의 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해버려. 그래서 이 멘트가 나오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는 경우가 꽤 있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사인 법칙을 응용하는 거야. 여기는 A, B, C에다가 저걸 다 집어넣게 되면 2R이 공통인 수지, 그렇지? 네. 2R이 빠져나와. 그럼 네. 어떻게 돼? 넓이 S는? R. 스몰 R이지, 그지? 네. 라지. 라지 R이지? 그거에 A. sin A, 플러스 사인. sin B, 플러스 사인. sin C.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거야. 오케이? 네. 야,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거와 함께 뭐가 필요한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지? 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쓸 수 있는 공식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 내용도 쓰지는 않아. 이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 나오는 거 진짜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 근데 알아는 둬야 돼. 됐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중학교 때는 안 배웠어. 하지만 암학리에 썼을 수도 있어. 그게 바로 헤론의 공식이었어. 헤론의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야.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 네. 이거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랑 섞이냐면, 뭐랑 섞이냐면, 얘랑도 섞일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래서 이거하고 겹치지 않게끔 하려고 둘레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면 얘가 되는 거고, 각 변의 길이가 나오면 이게 되는 거야.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랑 뭐가 겹치냐면 얘가 겹쳐. 그러니까 굳이 세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얘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가 약화가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걸 쓸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뭐가 더 위에 있냐면 얘가 더 위에 있어. 단 조건이 좀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이 녀석의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그 삼각형이 길이가 전부 다 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렇다면 우선 이것부터 작성했어. 이미의 t. 이미의 t 값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네. 뭐냐? 그랬을 때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루트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t, t-a, t-b, t-c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각각의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야 되지, 그지?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루트가 쓰여져 있다면 막막해지는 거야. 잘못하면 루트가 쓰여져 있으면 이쪽으로 루트가 빠져들어오겠지, 그지? 네. 그럼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간 상황이 되지? 네. 그럼 이중근호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해돼?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자연수일 때 주로 쓰는 식이에요. 그럼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식이 되는 건데 비해서 얘는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 각각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거를 딴 건 필요 없고 지금 솔직히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어. 이건 별로 필요 없는데 저번에 4번 했으니까 이거 그냥 5번 주는데 전체가 5번이에요. 전체가 5번이야. 여기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지금 암기가 되었다고 치면 네. 여기 식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식에서 이게 바로 나오고 이게 바로 나오고 당연히 이 녀석은 안고 가야겠지 그지? 네. 이 녀석은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돼. 뭐냐? 맞죠. 그- 식은 안 해도 되는데. 뭐라고? 저 식은 안 해도 되는데 저거 할 줄은 알아야죠. 그렇지. 흐름은 알고 있어야 그 형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본적으로 봐봐. 내가 자 네모로 2개 쳐놓은 게 있어. 네. 파란색으로 2개 쳐놓은 거. 빨간색 이 녀석하고 요 녀석. 요 파란색으로 친 네모 있지. 저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식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이런 부분은 파생돼서 나온다. 파생돼서 나오고 파생돼서 나온다라는 형태를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뭔 말하는지 알겠어? 네. 됐어? 자, 그리고서는 나오는 게 사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오각형의 넓이가 돼. 아니, 삼각형의 넓이가 아니라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야 뭐 밑동공의 높이겠지, 그치? 네. 마찬가지로 어차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식 내가 지워버렸는데 요렇게 되는 식 자체가 요 뒤에가 지금 높이를 뜻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이게 밑변이고 이 높이거든 지금. 네. 2분의 1만 사라지면 뭐가 돼? 넓이가 되는 거야. 사각형 넓이. 당연한 거지, 그지? 네. 거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 되는 사각형의 넓이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야. 네. 근데 사각형의 넓이에서 아주 특이하게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각이 주어져 있다. 네. 이 녀석은 근데 사실 이 녀석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평행사변형. 그때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평행선 이용해서 하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하는 건데 이거랑 평행한 이 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또 같은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이 선과 또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이 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맞아? 네. 그럼 얘가 뭐가 되고 A. A가 되고 얘가 뭐가 되고 B요. B가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 노란색 사각형을 구하는 거고 네. 노란색 사각형의 형태는 A, B. A, B,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이게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인데 네. 어차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고 평행사변의 성질로 해서 네. 같이, 그치? 네. 같을 거고 같을 거니까 2분의 1을 한 것이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제까지 5번이요. 그래? 얘까지 5번. 네. 얘까지 5번이야. 됐어? 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의 모든 문제야.
넓이에 관련된 내용들의 모든 문제인데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거를 얼만큼이나 적절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알면 참 쉬운데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잡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 학교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더 복잡한 걸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는 흠칫하면 안 돼. 그냥 가야 돼. 그 상황, 형태가 맞지, 그지? 그러면 그냥 가서 끝을 내야 그게 맞는 표현이 돼. 됐어? 네. 자, 실제로 알아보자고. 자, 이런 정도는 별거 없지. 이건 그림 그리면 돼. 그림 그리면 A, B, 그 끼인 가는 거야. C지, 그치? 네. 사인 C. 일 때 C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맞아? 한번 그림만 그냥 대충 그려보면 삼각형 ABC에서 A가 5고 B가 6이고 B가 8이고 네. 그치? 그럴 때 얘 뭐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네. 근데 너 이 넓이가 얼마나 있어? 16 10m 이렇게 얘기했어.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돼버릴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1번으로 쉬운 문제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한다면 넓이가 나와 있고 이걸 구하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넓이가 나와 있지, 그치? 네. 자, 넓이가 나와 있다.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다. 넓이가 지금 10루트 3이라고 나왔는데 넓이가 나와 있다 라는 소리. 그리고 두 변, A변과 B변이 나와 있지, 그치? 네. 그러니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C인가? 사인 C를 구할 수 있다. 네. 그치? 네. 사인 C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특수학대 거. 응? 사인 C를 봐봐. 그러면 사인 C를 구했어. 네. 이런 흐름은 왔어. 사인 C를 구했어. 근데 여기 각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딱 떨어지는 30도 이런 거면 관계없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쳐도 얘를 구한다면 네. 필요한 것은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뭘로 발전할 수 있는 거야? 코사인. 코사인 법칙. 이런 흐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보자고. 이거대로 문제를 푼다면 10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에이, 그냥 설명만 하자. 근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도 되지만 숫자의 형태로 봤을 때 그리고 나와 있는 형태로 봤을 때 뭘로 가도 돼? 해로로. 자, 그런데 해로로 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자 여기를 X라고 보면 X 플러스 13이지, 그치? 네. 자, X 플러스 13이 되는데 루트 2분의 X 플러스 13 여기서 뺀 거 몇 차가 돼요? 4차가 돼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려고 하다가 도리어 문제가 어떻게 됐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네. 그래서 해로의 공식은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정말 이도 저도 전혀 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풀어버려. 그러니까 해로의 공식이 공식이라서 세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되는 공식이라서 뭔가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어. 왜? 네. 근데 그렇게 쉬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식이 다 쉽지는 않아. 그래서 차라리 흐름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유리해요. 됐어? 네. 찍어놓고 특수각 뜨면은 그냥 선거 써는 게 응? 편하잖아요. 특수각 뜨면은
그냥 선거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 여기에 특수각? 네. 여기에 특수각이면은 60도 나올 것 같아. 아니 여기 특수각이면은 코사인 다 나오잖아. 근데 계산하는 것보다 그 선 하나 내. 아 여기서 선을 내리겠다. 아 여기서 선을 이렇게 내리겠다고? 네. 아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런 방법도 있어. 왜 만약에 특수각이 나온다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성질 쓰든가 아니면 이렇게 내리는 순간 높이가 나오거든. 네. 높이가 나오면 높이 나왔고 그리고 이 길이도 나오고 이 길이 가지고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거야.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택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이 파트를 풀 수 있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지 않으면 이 파트가 망해버리는 수가 아니에요. 망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런 파트일수록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고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뭘 어떤 식으로 내가 조건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스케치가 빨리 나와야 돼. 그냥 대충 이럴 것이야, 공식 이거 쓰면 될 것이야 이렇게 했다면 망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딱 풀었을 때 처음에 풀 때 뭐 이런 것도 풀어보고 저런 것도 풀어보고 풀어보긴 해. 풀어보긴 하는데 그 안에서 제일 쉬운 방법 아니면 제일 쉽게 흘러가는 형태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들을 여기는 겁나 많이 외워야 돼.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여기는 이득 봐. 무조건. 우리 도형 파트 할 때, 중학교 때 도형 파트 할 때, 같은 기간에 도형 파트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푼단 말이야.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이 먼저 가는 거야. 그게 돼, 그냥. 왜 그런 소리 없었어? 근데 그게 돼, 그지?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뭔 소리 알겠어? 네. 그건 기계적인 연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개념의 문제이기도 하지. 이거 떴지, 그지? 네. 32지, 그지? 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뭐냐면 몇 대면? 2대 3의 비율을 갖는다. 그럼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어떤 조건 나오고 60도니까 코사인 법칙하면 길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네. 근데 잘 봐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잘 봐둬야 돼. 각이 서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걸 잘 봐둬야 돼.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형태식을 넓혀야 돼. 알았어? 네. 나중에 하다 보면 알아. 이렇게 되는 식이 앞에서도 있었어, 분명히. 네. 앞에서도 코사인 법칙 쓸 때 그거 있었거든, 비슷한 걸로. 네. 근데 그거랑 헷갈려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고 많은 경우도 간혹가다 존재해. X를 여기다 잡아주고. 뭐냐? 네. 아니면 사인 법칙을 잡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명확하지가 않은데도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거 큰 넓이 작은 거 2개 더하는 거 배수하는 거죠. 자, 다음. 자, 마찬가지. 코사인 하면 안 나와요? 코사인 하면 안 나와요? 코사인. 쓰면 안 나와요? 코사인 법칙? 네. 코사인 법칙을 써서 안 나오냐? 아니, 나와. 나오긴 하는데 좀 나올 수는 있어. 굳이 만든다면 나올 수 있는 게 2대 3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2대 3이지, 그치? 네. 그리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길이가 나오니까 2대 3 나눌 수 있지? 네. 2번 길이고 2번 길이고 2번 x이고 30도 있으니까. 아.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좀 더 복잡. 근데 복잡해지지. 아.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처음 풀어볼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형에서는 이 문제는 이 문제야. 이 문제는 여기가 파트가 넓이니까 넓이로 풀면 돼. 이렇게 풀면 이 문제 지금 당장은 풀 수 있어.
이 문제가 섞이면 이제 뭐 되는 거지. 오케이? 네. 특히나 이런 계열 문제들도 되게 조심해서 풀어야 될 거야.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지금 이 문제를 솔직히 이 문제 풀어보면 풀 수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거야. 풀 수는 있어. 풀 수는 있는데 이게 분명히 넓이 관련이야 이거든. 네. 넓이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럼 풀려. 근데 이게 생자로 나오면 못 풀. 생으로 나오면 풀 수가 없는. 이해되는 무슨 소리지? 네. 생으로 나오면 풀 수가 없어서 항상 그게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79번. 자, 이런 문제도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론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의 문제들은 잘 안 나오지. 이런 방식의 문제들은 잘 안 나오고, 나와봤자 1번, 2번, 요거 나올 때는 한번 나올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뒤쪽, 이런 형태. 라든가, 이런 형태라든가. 뭐, 이런 형태도 그렇고, 이런 형태도 많이 나와. 난이도 있는 형태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는 난이도 있게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야 돼. 자, 그 다음에. 79번. 여기서부터 가면 되지, 그제? 네. 자, 앞에 있는 개념의 문제들이 그냥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는 상황이었다면, 요번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원 안에 있는 어떤 거를 찾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써야 하는 게 생기겠지? 네. 구어보자는 건 넓이야, 그지? 네. 그럼 당연히 넓이 공식을 쓸 거야. 넓이 공식을 쓰게 될 거야. 네. 그리고서 또 뭘 쓰게 될 거야? 사인 법칙을 써, 성립 법칙. 왜? 왜 저거? 맞아? 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본다면 지금 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 그지? 네. 그리고 양쪽이 30도니까 여기가 120도인 거 알지, 그지? 네. 120도인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만 알고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왜? 이쪽도 같은 길이니까, 그지? 네. 요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건데 요 길이는 어떻게 적을 것인지 사인 그때 쓰는 게 바로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나오는 게 사인 30도분의 x라고 하는 것은 12. 그럼 x가 나오지, 그지? 네. x가 나오면 바로 넓이. 30도니까 2분의 5네, 그지? 네. 넓이는 2분의 5 곱하기 사인 120. 오케이? 이거 아까 그냥 가도 되는 거 같아요. 응? 그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써도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이거 아까 썼던 넓이 공식. 넓이 공식 중에 이거 있잖아. 저기 뭐야, 한국형이 거기서 나오는 이 아래 사인 A, 사인 B, 사인 C. 그거 아니지. 그건 작은 날 하나 더. 잠깐만. 2R 제곱. 네, 이제 저다 곱하는 거 아니에요? 저다 곱하는 거 아니에요? 사인 A, 사인 B, 사인 C. 사인 A, 사인 B, 사인 C하고 곱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더하는 건 저거지? 작은 것도 있는 거. R에 사인 A 이거지? 네. 헷갈려. 그치? 안 쓰는 거. 변형시켜 놓으면, 변형시켜 놓을 수만 있고 그 흐름만 볼 수 있으면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지. 됐어? 네. 근데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공식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형태에서 모든 거를 소화해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해. 오케이? 네. 자, 호의 길이 나왔으니까 각각의 각을 잡을 수 있겠지, 그지? 네. 각각의 각을 잡게 되면 세 개의 각을 알고 있고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니까 아까 그 공식 써도 되지, 그지? 네. 자, 다른 방식의 식을 써도 관계없고. 오케이? 네. 넘어갈게. 자, 흐름이 다 이런 식이고. 181번. 180. 1번. 이거 입체도형이지 뭐. 삼각형의 넓이, 높이, 삼각모, 뿔. 네. 맞아? 네. 아니네. 아니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지금. 아, 저 그냥 삼각형. 그냥 삼각형이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그럴 수 있. 구할 수 있어. 네. 세 변의 길이를 구했어. 근데 그 구한 세 변의 길이가 정수야. 그러면 헤론의 공식으로. 네. 정수가 아니야. 자, 나오는. 자, 여기. 자, 여기 삼각형 ABC를 A, B, F지, 그지? 네. 아닌데? A, B. A하고 C가 길지, 그지? 여기가 F지, 그지? 네. 그러면은 우선 요거 CFA도 있네. 피타고라스 성질 쓰면 5요. 얼마? 5? 네. AF 여기지, 그지? 네. 자, 요거의 제곱에 7. 요거의 제곱 얼마? 7. 7? 네. 44에다가 49제 이거는 8이 44에다가 20도, 64. 50도 아니지? 20원. 24, 5, 20이지, 그지? 20도 하면 64. 64니까 8? 네. 이건 그냥 헤론의 공식이야. 이렇게 나왔으니 헤론의 공식. 자, 이 문제는 당연히 헤론으로 풀어야지 맞는 거야, 그지? 네. 헤론으로 풀어야 맞는 거고. 다른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태의 흐름으로 푼다면 4. 당연히 처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 네.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각이든 어떤 한 각을 먼저 마련하는 거야. 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값이 나오지, 그지? 네. 코사인 값이 나오면 그걸 뭘로 바꿔? 사인각. 사인 값으로 바꿔. 바꾼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삼각형의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 그래.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고, 굳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갈 필요 없고, 이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그 흐름 정확히 보고 그렇고. 오케이? 네. 순서 되게 중요할 테니까. 됐어요? 네. 마찬가지로 세 변의 길이 나왔어. 이거 누가 봐도 헤론이야. 그지? 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보려고 하는 것도 해봐라. 뭘 뻔한 얘기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떴으니까 당연히 A 대 B 대 C 뜨겠지, 그지? 네. 그래서 뻔한 얘기니까. 다음에 86번. 86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최대값, 최소값에. 삼각형 AB가 루트 5고, BC가 4고, CA가 이건데, 길이가 각각 적어요. 이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 그때 X값 구하라 그랬지, 그치? 네. 잠깐만, 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자, 이거를 무슨 생각을 해야 좀 이해가 좀 편하게 풀리냐면,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쓰지. 삼각형을 잡아. 여기가 뭐야? 루트. 여기가 얼마야? 4. 그리고 이게 X. X. 자, 이렇게도 되어 있어. 이렇게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각을 하나 구하겠지. 네. 순서대로, 이 문제를 순서대로 먼저, 그러니까 순서대로 푸는 연습도 해봐야 돼. 자, 여기를 A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코사인 법칙으로. 근데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x가 안 떨어지지. 네. 즉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릴 텐데.
그럼 문제가 안 풀리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방금 앞에서 풀었던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문제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 지금 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이 나왔어. 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문제는 문제가 커지겠지, 그지? 네. 이때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이거야.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x를 모르지, 그지? 네. 모르니까 얘 뭐야? 고정. 얘 고정. 얘도 뭐야? 고정. 고정. 근데 각 알아? 몰라. 그러면 늘었다 줄었다를 할 수 있다. 이 녀석이 늘었다 줄었다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이것의 넓이가 최대가 나와야 된다며. 네. 그러면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일 거예요. 그때의 x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면 피타고라스. 이해돼? 네. 그러니까 도형의 원리를 이게 지금 언제 배운 내용이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야.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처음 배울 때 저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해. 우선 삼각형 나오면 삼각형 결정 조건을 먼저 하지. 네. 그지? 삼각형 결정 조건 뭐야? 두 변의 길이는 나머지 한 변보다 무조건 길다라고 하는 삼각형 결정 조건. 네. 그리고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보다 크면, 자 이렇게 되면 예각삼각형이고 네. 반대로 되면 둔각삼각형. 네. 근데 이 녀석을 표현할 때의 방식이 네.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b야, 여기가 c거든 지금. 네. 그랬을 때 얘가 둔각이 된다면 이런 방식의 그림이 될 거고, 네. 예각이 된다면 이런 방식의 그림이 될 건데, 네. 이때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다 공통이란 말이야 지금. 네. 맞아? 네. 그러니 여기 있을 때 같아졌다면 여기 있을 때는 커지겠지 당연히. 네. 여기 있을 때는 자. 작아져. 그런 방식으로 배우는 거거든. 네. 이론적인 배경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저거 도변하고 끼인 것 하면은 사인 A 최대값이 1이니까 그렇게 된다 해도 되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식을 잡았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도 문제없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지. 문제 자체가 의도하는 거. 그만 알았을 때. 오케이? 네. 진짜 안 지. 체크 잘 하고 있냐? 네? 체크 잘 하고 있어? 체크요? 체크. 좀 이따 사진 보고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뭐 마찬가지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88번. 야, 88번. 여기부터 응용이잖아, 그냥. 네. 말은 삼각형의 넓이지만 뭐 이게 삼각형이야? 선 그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필요하겠네? 네. 코사인 값 좋습니다. 이제 필요해요. 그냥 사인하면 돼. 뭐라고? 그냥 보면 돼요. 이거 넓이 나오잖아. 네. 이거는? 아, 각종. 여기 각도가 안 나와서. A. 근데 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 네. 길이가 같지? 네. 선 그어보면 길이 같은 거 알아. 아, 저 가위 같아. 이등변 삼각형의 성분이니까. 그렇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 계속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식이 아니면 여기 있는 문제는 풀 수가 없다가 되고 새로운 문제가 출몰 했을 때 그 새로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올가매져 사람이. 그러니까
방식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또 이 문제 내면 얘들 다 이거예요. 느낌이잖아. 아 그렇게 보였어요? 느낌적인 느낌이잖아.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했을 때도 넓이 나올 거야? 안 나오잖아요. 응? 안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걸 노리고 나왔을 거야. 그치? 네. 자, 마찬가지. 삼각형의 넓이인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 그어지, 그지? 네. 그럼 피타고라스 성질에서 나오지, 그지? 네. 세변의 길이가 15, 9 나왔으니까 당연히 해본 성질이야. 맞아? 네. 자꾸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막 써보는 연습해야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 번은 네가 빨리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정석적으로 한번 했다가, 아니, 먼저 빨리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정석적으로 하게 된다면, 요 두 가지. 93번. 그 이후에 나와 있던 이런 문제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비슷한 형태로 문제 나오거든. 자, 93번. 이건 뭐 별거 없지. 넓이 나왔잖아, 지금. 네. 의외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생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아니야. 풀 수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선에. 평행사변형이지, 그지? 네. 근데 여기가 지금 5지. 네. 여기가 3이고, 네. 여기가 7이야. 지금 헤론의 공식에 의해서 뭐를 적성할 수 있어? 넓이를 적성할 수 있어. 네. 그러면 그 헤론의 공식과 함께, 헤론의 공식으로 작성한 넓이와 함께 두 끼인 값, 5라는 값과 3이라는 값에 대한 두 끼인 값을 이용해서 여기에 값, 이 두각이잖아, 지금. 네. 두각을 잡을 수가 있어. 네. 정확하게는 사인 B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겠지. 네. 맞아? 그래서 사인 B를 잡았어? 그러면 이 삼각형에, 아니, 그럴 필요가 없네. 넓이가 두 개 나오네, 헤론의 공식으로. 근데 이게 헤론의 공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하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를 써. 피타고라스 몇 번 쓰는 거? 두 번 쓰는 거.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와. 이것도 의외로. 오케이? 네. 체크 잘 해서 쓰면 돼. 그러니까 쉽게 풀렸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96번이. 자, 뒤에 있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다. 네. 의용 문제니까. 96. 6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 사각형 나왔고, 대각선 나왔지, 그지? 네. 대각선 이거 길이 나오네, 그지? 네. 대각선 나오고 끼인 건 나왔습니다. 당연히 넓이 무시. 네. 그지? 이런 거는 코사인 세타 떴지? 네. 그럼 사인 세타 나오겠지, 그지?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해냐 무슨 문제? 네.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 보면 앞에 쪽이랑 똑같은 아니면 아주 비슷하게 생긴 형태, 특히 레벨업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레벨업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앞에 비슷한 형태가 있거든? 네. 근데 안 풀려. 그래서 그 형태의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게 나을 거야. 레벨업.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리게 돼. 그리고 나머지는 레벨업 부분이니까. 레벨업에서. 그치? 네. 수요자예요? 수요일 등차까지는 가자. 네. 너무 안 가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여기 이런 문제를 봐봐. 이런 문제 봐봐. 있어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봐봐. 어떤 삼각형이냐? 사인, 세제곱. 다 바꾸세요. 당연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사인을 코사인, 아니 뭐야, 사인을 사인 부초를 쓰고 코사인은 코사인 부초를 쓰는 경우 있지, 그지? 네. 거기서 걸리는 경우 되게 많아. 뭐에서 걸리게? 인수분해에서. 그러니까 1학년 때 인수분해 파트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파트에서 내가 겁을 왕창 먹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연습이 잘 안 됐다는 소리지, 그지? 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쪽 파트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왜 1학년 인수분해 파트 못했어? 어쩔 수 없어. 시간 보냈으니까. 그치?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수분해라도 정확하게 해라. 이런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서 쓰는 연습을 해봐. 그러면 될 것이다. 뭐야? 네. 한번 잘 풀어보고. 응? 네. 이거 문제 읽어보면 되게, 문제만 읽어보면 되게 이상해. 왜 B지, 그치? 네. 자, B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됐어? 노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갔지, 그치? 네. 자, 그런데 모선 A의 중점 M에 이르는 최단 길이의 둘레길을 만들었어. 네. 그치? 그 둘레길 중에 어떤 길? 내리막길. 그냥 자, 봐봐. 여기 내리막이 있니?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 다 이게 오르막이지 무슨 내리막이야. 그치? 네.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분명히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내리막이 있다고 그랬지, 그치? 네. 내리막은 뭘 뜻하는 얘기일까? 그걸 판단해. 이해 안 되지? 전개수를 생각밖에. 응? 전개수를 그러니까 방법은 전개도를 그리는 것밖에 없어. 왜? 겉면을 따라갔을 때는. 그게 정확한 생각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 야, 그래 내리막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리막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가렸어. 야, 내리막을 가려줄게. 자, 둘레의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치? 네. 뭐 할 거냐? 전개. 펼쳐야지요. 그래, 펼쳐라. 펼쳐서 여기 중점으로 얘가 가고 있는 거지, 그치? 네. 이게 최단거리야, 그치? 네. 그렇다면 내리막은 어디냐? 여기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나오는 이것의 길이가 바로 내리막. 말면은 이렇게. 왜? 여기에서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지, 그치? 네. 길이가. 맞냐? 그게 오르막인데 여기서 또 뭐하고 있어? 다시 길어지고 있지? 네. 그게 내리막인 거지. 특이하지, 그치? 이건 특이해. 되게 특이해. 원래는 이거 가지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이거 풀리면 물론 푸는 애들도 간혹 있긴 해. 전개도 그려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다 여기서 걸려. 내리막. 내리막 없는데요? 전개는 해봤어? 내리막이 없는데 무슨 전개를 해요? 오케이? 네. 표현해보고. 표현해놓고. 오늘 풀어보라. 뭐야? 좀 표현해놔요. 표현해. 요것만 가르쳐줘도 돼. 요것만 가르쳐줘. 지금 일부러 예전 같으면 그냥 쫙 수업을 했을 텐데 다 풀어줬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 포커스만 알려줘도 얘네는 적어도 한두 번씩은 풀어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면 시간만 갈 것 같아. 그래서 짧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열 관련 이야기 한번 보자. 자, 수열은 이제 조금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나가야겠지, 그지? 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이거는 수를 나열하는 거야. 그지? 네. 나열하는 것이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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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확한 이야기는 규칙적이지 않아도 수열이야. 그냥 가끔 이상한 규칙 붙어 있고. 그렇지. 그것도 이상한 규칙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등차, 등비 네. 이런 규칙 말고 나머지. 근데 그 나머지도 사실은 규칙은 규칙이거든. 네. 규칙이 규칙인데 그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수를 열거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가 될 거야? 나열하는 거야. 문제는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지, 그치? 네. 그냥 나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열은 그냥 숫자의 값을 나열하는 걸 얘기하거든? 네. 이것도 나열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나열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규칙을 나열해. 나열을 하다 보면 일정한 규칙들이 보일 거거든? 네. 그 규칙 상황 자체를 체크하면서 나열해 보는 연습. 이것도 중요해. 그냥. 네. 자, 다음. 자, 이렇게 생긴 수열들 중에 보면 공통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어. 네. 일명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이렇게 표현하거든. 네. 이렇게 표현된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거 자체, A라는 것 자체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등차 수열 AN 플러스 7AN 플러스 1. 자, 이것이 등차 수열일 때 이런 소리거든. 네. 만약에 이것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네. 어떻게 봐야지 맞냐면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치? 네. 이 녀석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바꾸려면 시원한. 당연히 AN 플러스 7AN 플러스 1을 비에. 뭐 BN 바꾸겠지, 그치? 네. 그래서 바뀌어지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이 쓰는 형식.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안 하지. 안 하지. 네. 첫 번째가 뭐가 되고 A1 플러스 7, A2가 될 거고. 네. 맞지? 네. A2 플러스 7, A3. 두 번째. 두 번째 항이지, 그지? 네. 그 사이의 차이. 그거를 공차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수열로 가.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자, 이런 게 등차 수열인데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봅니다. 이름은 복잡해져. 근데 지금 시험들이 지금 고등학교 뭐 학교에서 충분히 어렵게 출제가 되어 있고 한데 지금 올해 지금 나온 수특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점점 문제는 어려워져.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초적인 형태에서 걸리는 행위가 없게끔 잘 익혀둬야 될 거예요. 그냥. 네. 자, 그러면 자 등차 수열 관련된 거 다시. 자,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이건 일반적인 표현법이야. 네. 표현법인데 이때는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하는 거 맞지, 그지? 네.
등차를 일반적으로 여기서 표현을 해. 응? 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이용해서 써본다면 A1, 항이지, 그지? 이건 네. 항이라고 합니다. A2, A3 그래서 어디까지? AN까지. 그치? 네. 응. 이때 여기서 요렇게 생긴 차이를 같이, 그지? 네. 이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니까 공동 차이가 난단 말이야. 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그럼 등차수열이야.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식의 흐름을 이용해서 본다면 A2라고 하는 것은 A1에다가 D를 더하는 거야. A3라고 하는 것은 A2에다가 D를 더한 건데 이 말의 의미는 A1에다가 이 D를 더한 거야. 맞아? 네. 이때 숫자의 규칙이 생겨. 숫자의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한 AN은 뭐다? A1 플러스 N 마이너스 A1 플러스 N-1 D가 된다. 이 흐름을 다 외워야 돼. 공식을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저 식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아. 항상 수학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그거야. 공식 자체를 외우는 거 중요하지 당연히. 수학에서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풀이 기준이니까. 그치? 네. 그런데 그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대부분 얘기하는 게 연습 부족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 근데 이게 연습 부족이 참 웃기는 게 연습 부족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저 녀석이 생각을 하려면 머릿속에 이 흐름이 그냥 쭉 하고 튀어나왔을 때가 제일 좋아. 그건 알고서 가야 돼. 오케이? 네. 자, 이게 일반형 A인에 관련된 이야기야. 어디로 가겠어? 합으로 갈 거야. 자, S행하고 일반적 서메이션. 네. A1부터 AN까지 AN까지 더하는 행위지, 그치? 네. 자, 이거는 등차수열에서는 합은 누구 거를 생각하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가우스 몇 살 때? 초등학교 때 13세라고도 하고 9세 8세라고도 얘기하거든. 네. 9세 이렇게 할게. 있어 보이잖아. 그때 했던 방법 뭐야? 이거를 거꾸로 나열한 다음에 다 더는 다 더해서 이런 해당되는 수로 나눠주는 거. 맞지? 아, 방식이 이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쭉 쓴 거를 일어나면서 내가 뭘로 나눴어? 해당되는 수로 해당되는 수로 나눴어? 2로 나눴지. 이렇게 되는 수를 AN, AN-1 이런 식으로 해서 A1.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등차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이런 특징들 잘 이해해놔야 돼.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많이 쓰여. 요렇게 합하고 요렇게 합이 서로 같아요. 같아. 네. 이것들이 같아지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쓰는 거지. A1에다가 A에 맨 마지막 걸 더해. 그걸 몇 번? N번. 그걸 뭐로 나눠? 2로 나눠. 그거를 뭐라고 하자? X이라고. 이렇게 돼. 근데 여기는 이 AN이 있지, 그치? 네. 여기 있는 요 AN이 곧 뭐야? 여기는 이 AN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오는 식이 뭐냐?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이거는 자 조심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 대부분 이걸 많이 써. 네. 근데 모든 문제를 풀이할 때 1번으로서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야.
이걸로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네. 이걸로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걸로 할 수 없다면 이걸 풀어.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가요. 이게 역순이 되면 역순이 되지가 않아. 역순으로 할 수가 없어. 알았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그냥?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것도, 이 공식 당연히 외우는 거 중요하지. 근데 이것도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값이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이것도 중요해. 응용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해. 됐어? 네. 자, 그 다음 내용이 등차 중앙. 중앙. 똑같아. 별 내용은 아니지? 네. A랑 B랑 C랑 있으면 공통된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네. 두 개의 중점이지, 그치? 네. 그래서 쓰는 건 B는 2분의 A 플러스 C. 맞아? 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평균이라고 부르고. 아, 중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산술 평균. 즉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말과 등차 중앙이라는 말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말. 같은 말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이거야. 물려. 2B는 A 플러스 A C.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쓰게. 이런 밖에 B가요? 물론. 됐지? 네. 아직은 안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씩 얘기해 준 게 더 좋아서. 지금 이 흐름을 쭉 보면 AN을 SN으로 보냈어. 맞지? 네. 그리고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얘기 안 하고서 얘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얘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순서는 쟤하고 얘하고 얘가 되는 거야. 네. 맨 마지막 게 뭐냐면 SN을 뭘로 바꾸는 거야? A. 언제 쓰느냐? AN 형태가 내가 알고 있는 형태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AN이 주어져 있는데 A에 EN을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SN 가지고 AN을 구한 다음에 AN 가지고서 줘. 이때 첫 번째. S1은 A가. S1이라고 하는 것은 곧 A1과 같다. A1이라고 하는 것은 S1과 같다. 두 번째, AN. SM SM-SN-1이지, 그치? 네. 단 N이 2부터야. 네. 이유는 1을 집어넣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 녀석에 대한 흐름은 S는 뭐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AN-1 플러스 AN까지 이거 더하는 거지, 그치? 네. 여기에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AN-1까지. 그것을 빼준다. A의 남치, 그치? 네. 그거에 됐어? 네. 됐지? 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등차 수열에 대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은 한 방에 다 써줘야 돼. 이게 몇 번이야? 6번. 6번. 근데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등비 수열도 똑같기 때문에 크게 외울 건 없어. 됐죠? 네. 자, 등차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217번부터지, 그지?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얘가 바로 얘야. 얘 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일반한 AN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식을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일반한 AN 관련된 이야기는 AN은 A1 플러스 N-1의 D거든 지금. 네. 이때 보면은 총 모르는 숫자가 몇 개냐면 3개야. 미지수가 3개라고. 그래서 얘는 같은 거지, 그지? 네. 얘랑 같은 거. 그럼 모르는 건 총 3개야. 네. 첫 번째 항이지? 네. 첫 번째 항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첫째 항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A1일 거고, 1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미지수는 몇 개로 바뀌는 거야? 2개. 네. 제 5항이면 어떻게 돼? A5가 되겠지, 그지? 네. 5라는 걸 알았으니까 미지수 몇 개? 2개 나온 거야. 그럼 미지수 2개, 10 몇 개? 2개인? 아,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읽어냈을 때의 원리 자체가 물론 A1 나왔고 이거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나와 이게 되는 건 나도 알아. 네. 근데 문제의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요 숫자 때문에 n이 없어지니까 네. 미지수가 2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2개입니다.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네. 뭐 풀이는 내가 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할 필요는 없어. 요거 하나만 써주면 되지. 제5항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그냥 쓰지 말고 반드시 뭘 써? A5는 A 아닌데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A라고 써. A가 아니면 B라고 쓰면 되고 B가 아니면 C라고 쓰면 되고. 오케이? 네. A5는 A1 A1 플러스 아,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나왔으니까 D값 나오겠지, 그지? 별거 아닌 문제야. 문제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읽는 방법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읽어내는 방법 때문에. 오케이? 네. 다음 같이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들 당황해. 어떤 것도 봤냐면 이런 것도 봤어. A2는 뭐야? A1 플러스 T. A3는 뭐야? A1 플러스 2B.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야.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쓴다는 거는 뭘 뜻하는 얘기냐면 말 그대로 써서 표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 네.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이런 말이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근데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치? 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D가 총 몇 개 있다? 50개 있다는 소리고 D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거든. 네. 근데 이거를 한번 써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네. 이 등차 수열 파트가 그걸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이런 거. 그냥? 네. 식이 변형되어 있는 상태는 나열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 나열을 통해서. 별로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열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 이런 문제는. 뭐 당연히 등차 수열 A에 됐으니까 분명히 A1, A2, A3, A4 이렇게 가겠네. 그지? 네. 왜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가는데 얘는 뭐야? A2에는 A, A2, A4. A4, A1. A 이렇게 가는 소리잖아 지금. 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들 중에서 이것들만 다 모은 수열을 이렇게 표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거에서 이것이 나오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표현으로 얘는 뭐가 돼? A1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A4 나오지? 네. 그 다음에 A7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네. 여기서 쭉 나오는 것들 중에 저게 A1이 나올 수가 있어요. N이 0이 돼. 아, N이 0일 때도 돼. 응? 아, 아니 원래는 안 되지.
원래는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공차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3n 마이너스 2로 넣겠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지금. 예시.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야. 근데 얘가 간격이 얼마야? 8이 그럼 얘 간격은 뭐야? 4에 그럼 얘 간격은 뭐야? 12.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못 푸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못 풀거나 이 문제에서 헤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수열 A라고 표현 나왔지, 그지? 네. 근데 표시 바뀌었지, 그지? 네. 표시 바뀌었지, 그지? 네. 표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뭔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별거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나왔다는 거는 이것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식이 나왔다는 소리고, 어? 얘는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짝수만 싹 다 모은 것이란 소리고, 네. 얘는 그렇게 생긴 것 중에 이런 것들만 싹 다 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뭐 좋은 방법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왜냐면 이게 앞에서는 그렇게 가다가 뒤에 가면 일반형 AN을 구한 다음에 AN에다가 n 대시 대 2n을 집어넣거나 3n 플러스 1을 집어넣단 말이야. 그 작업을 하다가 다시 넘어오잖아?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못 풀어. 못 풀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거 저기 뭐야. 이제 처음에는 수열은 나열이라는 걸 알아. 네. 뒤에를 배우면서 수열은 공식이라고 해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잖아? 네. 수열은 뭐야? 공식. 공식이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열에서 수열이라고 하는 파트의 가장 근본적인 틀은 뭐야? 나열. 오케이? 네. 됐지? 네. 세 문제 정도까지가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고. 다음 22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오는데, 이거는 나열 직접 해봐야 돼. 네. 수열은 잘 모르겠어. 지금 흐름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대충 흐름을 몇 개 봐야 이게 얘기하는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게 나와. 뭐야? 네. 자, 22번. 자,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야. n 떴고 n 떴지? 네. 미수 몇 개? 2개. n 떴고 n 떴지? 미수 몇 개? 2개. 빨리 봅시다.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별로 어렵지 않지. 로그가 너무 어려운데요? 나와 뒤져. 자,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28번 전에 이런 얘기를 잘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나왔지, 이거. 25번에 이 내용 나오지, 그치? 네. 이렇게 나오면 니네 한다? 네. 기본 문제로.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헤맨다. 이렇게 되는 건요, 선생님. A2랑 A7이 같거나 A2랑 마이너스 A7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 위에 건 그냥 하나만 찍어요. 위에 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차가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냥 하나만 찍어요. 공차가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되거든. 이해돼 무슨 소리지?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뭐 저런 문장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네. 등차 아니면 저 위에 거로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등비로 넘어가면 겁나 복잡해져. 이게 등비 수열이 어떤 게 복잡하냐면, 예를 들어서 임의로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R 상태가 네. 등비에서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등비에서 보면은 봐봐. 같은 게 나올 수는 없지. 근데 등비에서 뭐가 복잡해진다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등비가 여기 있잖아? 네. 그 수가 줄어들어. 그렇죠. 여기 있으면 늘어나. 늘어나. 여기 있으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 하면서 줄어. 줄어들어. 여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늘어나. 늘어나. 이런 방식 나오겠지, 그치? 네. 올해 나오는 수특 문제 중에
A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고 네. R도 정해지지 않고 정해진 건 딱 하나 모두가 다른 숫자라는 사실 하나 등비 수열인데 네. 그런 게 주어지면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판단하고 네. 양수일 때 이 네 가지를 판단하고 지금 8개 그렇지 8개를 판단해서 거기서 합당한 하나 것들을 찾아서. 찾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그 문제를 내가 언제 봤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문제 중에 하나 그 문제거든. 네. 아니 물론 그 문제,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항상 그렇지 결과를 알고 풀면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거 상태를 모르고 하면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그래서 특히나 수열 파트는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파트가 항상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그러니까 1학기 파트에 들어와 있었어. 네. 아니면은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파트 이런 데 온 적도 있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거의 비슷했었어.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막 2010년도, 2010년, 8년 이때를 기준으로 아니 그 전부터 하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2005년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 더. 2개로 나눠야 될 거 3개. 그 3개로 나눈 게 2년 전인가 처음 나왔어. 네. AN 플러스 1은 3가지로 나눠. 근데 예를 들어 A5를 줬어. 네. A1은 뭐니? 그러면은 3의 5승계야. 3은 240. 그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거를 다이렉트로 어떻게 푸냐고. 그거 풀려면 케이스 다 보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치? 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어. 그런 문제가 나왔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3의 4승계 아니에요? 3의 4승계 아니에요? 아니 4승 5승계 이렇게 돼. 3의 4승계도 마찬가지지. 81인데 81개를 어떻게 나열을 하냐. 100개 나열한 사람도 있지. 근본적으로 봐라. A5에서 A4로 가는 순간 3개지, 그지? 네. 거기서 또 3개로 막 9개가 되는 순간 포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떠한 틀을 이용해서 막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주고는 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난이도를 높여서 놨어. 근데 그걸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문제를 풀어? 글쎄다. 좀 그렇지. 뭐 어쨌든 기초적인 내용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야. 28번.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자, 봐봐. 제가 7항 주어졌지? 네. 10항 주어졌지? 네. 즉, 다시 얘기해서 나는 이걸로 일반항 A인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리다. 네. 자, 일반항 A인을 잡았어.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소리. 그럼 일반항 AA. 0보다 뭐가 있대? 이게 되게 그치?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비추해. 영대 잡아요. 차라리 부등식으로 잡는 것보다 A에는 0이다를 잡아놓고, 네. 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지,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지 차라리 이 상황을 알아보는 게 훨씬 낫지. 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 부등호 때문에 틀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물론 문술 같은 경우에는 딱 부등식으로 쓰는 게 좋아. 부등식으로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쓰는 연습도 필요해. 하지만 실제로 빨리 풀기를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오케이? 네. 그건 알아봐야 돼. 그치? 네. 이게 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뒤로 넘어가서 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 등차수의 합. 네.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음수가 되었다는 소리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AN축을 생각을 한다면 네. 처음엔 무슨 수야? 양수란 소리지, 그치? 네. 양수였다가 점점 뭐 한다는 소리야? 줄어들어서 어딘가 0을 기준에 잡아서 넘어가는 이 소리지, 그치? 네. 근데 이거를 SN으로 표현하면 계속 늘어. SN으로 표현하면 지금 얘는 양수지, 그치? 네. 더하니까 뭐 되죠? 올라가지? 네. 또 올라가지? 네. 올라가다가 0 정도 되는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흐름을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풀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이거라고. 그냥 네. 당연한 얘기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A1이 음수에 있다가 네. 점점 양수로 가. 그러면 흐름 SN의 흐름 감소하다가 올라가고. 올라가. 그러면 양수인데 증가하는 거야. 계속 증가지? 네. 음수인데 감소. 계속 감소지, 그치? 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케이스가 4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돼. 그래야 SN에 관련된 이거 이렇게 관련시켜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의외로 까탈스러워서 뭐 흐름만 제대로 알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편해지는 경우가 생겨.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게 SN식 아까 봤잖아. 그 복잡한 거. 네. SN식을 써서 SN식을 정리해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뭐야? 그래서 상황들을 좀 정확히 알고서 풀어야 돼. 연습.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2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야겠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은 쭉 나열되는 형태들이고, 특이한 형태는 당연히 절대값. 뭐야? 네. 몇 번이야? 34번이요. 절대값 형태들은 나열을 실제로 해봐야 돼. 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야. 자, 이 사이에 이걸 다시 넣었어. 네. 그러면 수가 뭐 된 거야? 나열된 거지, 그지? 네. 수가 나열됐으면 뭐 해라? 설정. 설정을 다시 해요. x1, x2, x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당연히 x20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x21이 됐어요. 맞아? 네. 이제 설정을 다시 해서 설정된 값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를 알아봐요. 뭐야? 네. 모든 숫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야. 숫자가 나열된다면 재설정이 기본됩니다. 됐어?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이런 것들만 좀 잘 지키고 난이도 있는 거 풀어보면 흐름은 보여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빠지면 되냐면 수열은 공식이다. 수열은 계산이다. 이것만 빠지면 돼요. 근데 대부분 문제 연습하다가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열은 그렇게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수열 파트도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높여봐야 돼. 높였을 때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이러면 나올 거거든. 네. 그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야. 지금 여기서 풀이하는 문제들 중에 쉽게 설명하면 뭐 이렇게 중 같은 문제 있지. 그런 문제들은 기초 연습용 문제들이고, 이제 상 이상 가는 문제들, 별 8개짜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열 문제다. 이렇게. 오케이? 네. 이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에 나오는 거. 자, 3개짜리 나왔을 때 당연히 뭐다? 등차 중앙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지? 네. 등차 중앙의 식. 아까 뭐였어? 등차 중앙의 식? 2는 A 플러스 C였지, 그지? 자, 이것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237번.
그러니까 체크한 거하고 대표 이용하고를 풀라고 얘기했어. 그지? 네. 절대적으로 써야 한다. 이거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나머지 정식. 네. 맞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거 존재하지 않고요. 다음 42번. 이제 3개짜리. 3개짜리. 세수의 합이 적이고 제곱의 합이 적을 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렇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게 연속하는 세수. 이거 되게 유사해요. 네. 연속할 때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이렇게 쓰잖아. A는 A. 그렇지.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A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A A 플러스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써서 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왜? 연속하는 세의 기원이 될 수도 있거든. 네. 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나머지들은 마찬가지 내용들을 읽을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바로 3차 함수에서 만난다 했었으니까 3차 방식 가는 거지, 그제? 네. 3차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다음 49번. 자, 이 문제. 첫 번째부터 몇 칸까지? 20. 20칸까지. S20을 뜻하는 얘기지, 그치? 네. 자, S20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9 A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20까지 더하는 행위니까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20에 20에 A1 플러스 A1 플러스 A20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2분의 20에 2A1 2A1 플러스 19D 19 이런 식으로 적던가.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수가 하나 빠진다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수열의 합 있잖아. 네.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합한 것도 뭐야? 네. 수열의 합을 합한 것도 뭐가 돼? 수열. 수열이 돼. 오케이? 네. 수열을 쪼갠 것도 수열이 돼. 수열이라고 하는 게 파생되는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 네. 인식만 정확하게 하고서 문제풀이하면 큰 문제 없이 문제풀이가 가능해. 자, 특별한 거 없고 이건 독특하지, 그치? 자, 일반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걸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독특한 거야. 독특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네. 가만 보니까 뭐가 돼? 시작은 50이야. 감소. 근데 점점 떨어지고 있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할 때 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거기다가 각각의 절대값을 붙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값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지, 그치?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음수가 될 때의 항을 잡아준 거지. 네. 그러면 그 앞에까지는 전부 다 양수였지, 그치? 네. 그 뒤에까지도 음수였지만 뭘로 바뀌었어? 양수로 바뀌었어.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이 음의 정수가 되는 처음에 있는 항은 무엇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돼. 흐름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찾아내야지 그걸 바탕으로 그냥 문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풀다가 뒤통수만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이런 문제요. 이런 문제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문제입니다. AN 가지고 SN까지 설명하는 문제. AN 가지고 SN. 근데 여기 이건 이제 문제가 더 생겼어. 절대. TN은 또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의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작이 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뭐야? 숫자 그냥 나열된 거야. 네.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네. 난이도 높은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56번.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합 관련 이야기야. 뭐야? 네. 합 관련 이야기고 특별한 거 없고 이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에서는 식을 쓰지만 기본되지 않는 문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네.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들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오케이? 네. 61번. 나열이지? 네. 똑같아. 그래서 저렇게 다 있으면 무조건 나열이고, 나열한 상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고, 다 그런 식이니까. 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뒤에는. 뭐야? 네. 뒤에는 특별한 거 존재하지 않고요. 일부러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 여기 파트는 실제로 풀이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거든. 네. 근데 이거는 풀이를 한 다음에 얘기해줄게.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라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거든 지금. 80번 가면 80번까지 하면 돼. 등기소 전까지. 네. 그치?